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쉽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그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신금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수는 신금에서 12운성으로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임신일주의 성격은 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밝고 명랑하면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귀인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고 인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인성을 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문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마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역마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인연하거나 해외에 유학을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 중에서 편인이기 때문에 치우친 학문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교육이나 또는 의료, 법률 또는 특수한 분야의 그 예술이나 예능 쪽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신일주가 전부 다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토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방이 없는 것과 같아서 금으로부터 생받은 이 임수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수가 제멋대로 흐르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유랑하는 방랑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영달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2운성과 10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임신일주의 식상은 갑을목이 되죠. 갑을목은 신금에서 절지와 태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의 사회 생활력이라든가 부지런함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수일간의 재성은 병정화가 되죠. 병정화는 신금에서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 그 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재물에 대한 융통성,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은 역시 무기토가 되는데요. 신금에서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역시 직장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신일주에 토가 없어서 임수가 제멋대로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의 무기인 식상, 재성,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배우자는 관성이 되는데요.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지는 이것도 역시 역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직장 변동이 심하거나 주거 변동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여자 입장에서 이것을 공방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남편 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의 자식은 절태지가 되죠. 그러니까 낙태나 유산에 한번 경험을 암시하고요. 또는 떨어져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식 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은 병약하거나 또는 건강이 안 좋은 생활력이 좀 딸리는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식 역시 관성이 되죠. 병지와 욕지가 되기 때문에 자식도 현달한 자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일주가 전부 다 이렇게 배우자복, 자식복이 안 좋고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하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에서 권력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는 생활력도 강하고 재물복도 좋은 그리고 남편복, 자식복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서 토가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이나 대운에서 토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방이 튼튼해지면서
임수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신금이 활성화가 되고 신금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수려하기 때문에 문학이나 교육 쪽 또는 문화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활성화가 되면 삼합을 끌어오게 됩니다. 신자진 삼합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자수와 진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수는 임수일간에게 있어서 겁재가 됩니다. 이 사람은 투쟁성, 경쟁성 또는 주체성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의 직장복, 명예복은 높아지는데 편관이기 때문에 권력성이 됩니다. 사법 쪽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가 관성이 되는데 토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진토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남편은 권력이 있는 남편, 명예가 있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은 가불목이 되는데요. 가불목은 자수가 활성화되면서 수생목 되죠. 그러니까 가불목이 원국에 있다면 이 사람의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요. 병정화가 되죠. 이 사람의 부인은 토가 왕성하게 되면 제방을 쌓으면서 임수가 넘치지 않고 임수가 수국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저장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부인은 건강한 부인이 되고 생활력도 강한 부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병정화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토가 되죠. 역시 토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 토는 없는데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토인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화인 재물을 쫓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아서 부를 쌓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 부한 것, 그 덕으로 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주 원국에 토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임신일주에 운의 기복이 생기고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토나 화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임신일주 운에 기복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